이름처럼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당크 대표 전사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꽃가게를 운영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꽃이랑 식물에서 되게 자연이 있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다 보니까 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진로를 결정하는데 되게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심리학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를 선택을 할까 하고 이과에서 문과로도 전과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대학교를 결정을 할 때는 화해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후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1년을 다 다닐 때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자퇴를 하려고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딱 1년만 휴학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휴학을 해봐라. 알겠다고 하고 휴학을 하고 나왔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학교를 그만뒀던 거를 살짝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했던 걸. 그래서 바로 저의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저 네덜란드 보내주세요. 저희 학교가 해외 인턴십을 하게 되면은 학점으로 1년 동안 해외에 나와 있으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인턴십을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네덜란드를 가서 제대로 된 이제 1년을 보냈는데 제대로 된 이제 네덜란드 라이프를 이제 즐긴 거죠. 일도 하면서. 근데 제가 있던 그 회사의 그 보스라고 하죠. 그 사장 대표님이 연 그 공기정화 식물로만 연 50억의 매출을 내는 수출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부자들은 약간 부를 드러내잖아요. 겉모습으로. 근데 그분은 20년도 더 된 낡은 지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냥 소형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고 모든 생활면이나 마인드면에서 다 소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 밑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인드도 달라지는 거죠. 유럽이 그 농업 시스템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진짜 한 30년은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시스템들이 거의 다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진 거죠.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에이티움이라고 화해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공모전이 있었어요. 일주일을 제가 네덜란드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 화해 시장을 봤을 때 아쉬웠던 점들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보다도 화해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다양함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똑같은 식물을 가지고 나는 다르게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꽃시장은 유행하는 식물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지 달라진 게 진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을 넘게 그쪽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제가 만든 상품들은 꽃시장에서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한 15배 이상 큰 인테리어 소품 시장 쪽을 겨냥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만든 제품을 알려야 되겠다. 이 작은 우물에 있지 말고 좀 더 큰 우물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쪽 시장을 가야 화해 시장에서 그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카네이션 이벤트로 이제 어버이날 때 팔아보려고 농장에서 제가 뭐 1,800원 그 정도를 주고 사요. 매입을 해요. 그리고 한 3,000원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바로 옆집에서 농장주가 카네이션 농장주가 그걸 직접 파는 거예요. 그것도 나보다 전 3,000원에 파는데 나보다 1,000원 더 싸게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안 나가니까 가격대를 맞추잖아요. 보통 우리는 제일 쉽게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2,000원에 맞춰요. 근데 농장주는 보란 듯이 500원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으니까. 자기한테는 유통마진만 빼서 주면 되니까
그럼 500원 싸면 1,500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손해보고 다 털지 않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 쪽은.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아니까 저는 디자인 상품을 접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다운크 사이트 들어오면 이렇게 공중에다가 식물을 매달아서 이렇게 키우는 화분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제 ATM 공모전 첫 공모전 할 때 나갔던 아이템이었어요. ATM 공모전에서 제가 당선을 받을 수 있었던 되게 큰 점수 중에 하나가 단순히 식물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에서 이런 꽃가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 상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그런 소품들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팔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ATM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당선이 되면 이제 창업 공간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요. 근데 사업을 6개월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이랑 그리고 이제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금, 대출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제 연장을 했어요. 자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탄력이 붙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나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전시회에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료든 무료든 전시회 참가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전시회를 참가해서 발로 뛰었어요. 그때 제가 공기정화 식물이랑 같이 시작했던 게 그 동전보다도 작은 미니 다육이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지 아마 한 달도 안 됐었을 거예요. 그 미니 다육이라는 게. 근데 저는 보자마자 이게 제 주력 아이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미니 다육이가. 그래가지고 전시회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미니 다육이만 이렇게 그냥 낱개로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나갔었는데 제가 갔었던 그 작은 전시회장에서 그 소품을 그냥 그 위에다가만 낱개로 올려놨었어요. 의자 같은 거에다가만. 근데 손님이 이걸 전체 다 사가고 가고 싶은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못 사갈까? 그리고 갔다가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장식을 해놨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가지고 가고 싶기는 한데 제가 거기서 이거 바로 사업하시는 마인드이신 분들 바로 생각나잖아요. 이거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바로 그래서 사무실을 들어와서 제 가게를 들어와서 매장을 들어와서 공구로 뚫었어요. 의자를. 한번 올려봤어요. 고정시켜봤어요. 흔들거리자. 내가 이걸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이 안 빠지는 거예요. 딱 그 화분 크기에 맞게 뚫어놓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전시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시회를 처음 나갔을 때는 이제 감이 안 오니까 그냥 이렇게 매대에다가만 놓고 상품들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을 접목한 화해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쪽은 저의 제품을 백화점에서 왜 우리 백 같은 거, 명품백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해 놓고 상품 그런 식으로 쇼룸을 만들어 놓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상품만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화해라는 걸 하고 있으니까 식물을 인테리어에 DP할 수 있게 백화점처럼 쇼룸을 만든 거예요. 한쪽 면을. 화해 쪽에는 이런 식으로 진열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왜냐면 물건 파는 게 더 먼저지 그런 거에다가 왜 에너지를 쓰냐라는 시선이 아직까지는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졸업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내 제품을 알릴 수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ATM이 6개월 창업공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하남에 있는 지금 하남의 온실이랑 같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남으로 온실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이 미니 다육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 미니 다육이가 제가 그 공모전에 가지고 나갔던 공중거리 화분보다 더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주력 상품이 됐다 보니까
물량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미니 다육이에 대한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매입 단가가 낮아지지가 않다 보니까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걸 그냥 직접 만들까? 더 좋게 만들어서 차라리 사람들한테 더 안정적인 상품을 납품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하남에 있는 온실로 매장을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화훼 쪽은 식물만 가지고 경쟁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미니 다육이 갖고 온라인 업체에서 가격 가지고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납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일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기도 했었어요. 제가 화훼를 전공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농사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지켜봐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라는 게 창고에다가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진짜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롭고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약간의 숙명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전시장 갔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저거 내 손에 오면 죽는데, 저거 우리 집 가면 죽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식물을 접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피부병이라던가 어떤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 그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식물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반점 같은 게 생기거나 얘네들도 똑같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식물을 키우면서 느껴온다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나서 먹고 살기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그런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었으니까. 제가 전시회 때 진짜 황당한 질문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이거 물 줘야 돼요? 저한테 진짜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물을 안 주고 식물이 자라요? 근데 딱 그 눈높이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물을 대하는 시선의 눈높이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불만을 갖지 않고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식물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눈높이를 만들 수 있게 사업의 전략을 짤 수 있게 전시회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빨랐다 보니까 사업의 전략적인 부분도 단크를 운영하는 방식도 빨리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내 제품이 어디가 부족한지 자기들은 몰라요. 아, 내 제품 되게 완벽해 보여요. 흠 없어 보여요. 근데 소비자들이 보는 시선에서 분명 흘려 지나가는 말이어도 그게 저한테 대박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창고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미니 다육이랑 그 틸란시아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들이 갖는 눈높이에서 맞춰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육이 모르시는 분 여기 없으시죠? 다육이가 물을 한 달에 한두 번만 주면 되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국민다육이라고 해서 엄마들 집에 가면 베란다에 100개 이상씩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거에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접근하기도 쉽고요. 창업 아이템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익숙해져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덜 거부감이 있어요. 틸란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선택한 이유는 그 익숙함도 익숙함이지만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도 이 제가 창업 아이템, 주력 아이템으로 선택한 이유기도 한 거죠. 단크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들은 전부 다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품들이에요. 제일 우선적으로 그 제작을 할 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심플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현대 인테리어 감성에 맞게 제작을 하고 번잡스럽지 않게 딱 단순한 이 기능만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네, 단크의 가장 큰 사업 방향은 삭막한 도심을 살아가는 대중들이 일상에서 꽃과 식물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진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마트에서
식료품 사듯이 꽃 한 송이 사가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이 일주일 만에 시드는 게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 만에 시들 거 왜 사? 왜 돈 주고 사? 이렇게 죽일까봐 못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도 우리 커피 마시듯이 꽃을 소비할 수 있게 그런 편견을 깨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 꽃과 식물을 네. 활용한 디자인 장식품과 네. 미니 식물 판도 개척 방법에 대해서 볼펜꽂이라든지 아니면 메모 홀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한 거죠. 저희 디자인 장식품들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한 화분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미니 다육이 같은 경우에 팔로는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이 홍보 부분이 전시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팔로를 전시회장에서 이제 저희 납품받고 싶다고 명함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는 이제 거래처 분들이 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전시회장에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저는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 판매를. 왜 그랬냐면 우리 되게 이미지 소비 많이 하면 금방 질린다고 하잖아요. 틸란드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5년이 넘어요. 그 수염 틸란드시아가. 근데 그 시장이 3년 길게 못 갔어요. 15,000원에 팔던 걸 이제 누구는 12,000원, 누구는 8,000원, 막 인터넷에서 막 누구는 6,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 소비를 빨리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좀 오래 끌고 가고 싶어서 온라인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 이름 전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